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카무라입니다. 오늘은 동사의 마수형 플러스 소비레르라는 표현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사의 마수형 플러스 소비레르라는 형태로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할 기회를 놓친다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후지산에 가고 싶었는데 갈 기회를 놓쳤다 라고 할 때 후지산이 이키소비레다, 후지산이 이키소비레다 라고 합니다. 일본에 여행을 왔을 때에 갑자기 몸이 아파져서 못 가게 되었다든지, 일본 방문 중에 일본에 태풍이 와서 후지산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었다든지, 어떤 사정이 생겨서 가고 싶었던 후지산에 못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 기회를 놓친 것이기 때문에 후지산이 이키소비레다, 후지산이 이키소비레다 라고 합니다. 덧붙여서 말하면 소비레르라는 말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동사의 마수형 플러스 소비레르라는 형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신주쿠에서 일하는 어떤 회사원이 신주쿠역 근처에 있는 맨야 무사시라는 유명한 라면 가게에서 라면을 먹으려고 생각했는데 일이 바빠서 문 닫는 시간까지 가지 못해서 그 라면을 먹지 못했다, 그 라면을 먹을 기회를 놓쳤다 하는 경우에는 맨야 무사시의 라멘을 食べそびれた, 맨야 무사시의 라멘을 食べそびれた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일본에 오시면 신주쿠역 근처에 맨야 무사시라는 아주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는 라면 가게가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늦잠을 자서 다크쇼크 대학에 입학 시험을 칠 기회를 놓쳤다 라고 하는 경우, 寝坊して拓殖大学の入学試験を受けそびれた、寝坊して拓殖大学の入学試験を受けそびれた라고 합니다. 다크쇼크 대학은 동경에 있는 대학이며 유학생 입시에 있어서 토플 IBT 점수도 필요 없고 일본 유학 시험의 점수도 필요 없는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본어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합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험은 일본어 시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 진학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본에 오셔서 다크쇼크 대학에 입학해서 대학교 졸업이라는 자격을 얻는다는 길이 있습니다. 다크쇼크 대학은 학교 다니는 것도 아주 편리하고 지하철 마루노우치선 묘가다니 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주 다니기 편합니다. 19세기에 일본 정부에서 육군 대신이었던 사람, 육군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말하면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창립한 대학입니다. 역사도 오래됐습니다. 그런 창립 경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다크쇼크 대학에서는 군사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오신 유학생 분들은 대학교 입학 시험에 전부 떨어진다는 결과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는 합격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다크쇼크 대학에 입학 원서를 내서 다크쇼크 대학에서 합격증을 한 장 확보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다른 대학교 전부 불합격이 돼도 다크쇼크 대학에는 입학할 수 있습니다.
다크쇼크 대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면서 다음 해에 또 다른 대학교 입학 시험을 친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동사의 마수형 플러스 소비레르라는 형식으로 하고 싶은데 기회를 놓친다 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신제국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100년 정도 전에 일부 국가들이 식민지를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경쟁을 했던 시대를 제국주의 시대라고 하죠. 요즘 신제국주의 시대라고 불리는데요. 이것은 식민지를 얻으려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를 얼마나 더 넓힐 수 있는지라는 경쟁을 하고 있는 시대를 신제국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경쟁을 하는 주된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특히 요즘은 중국이 아프리카 각국에서 경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나 일본에 있어서는 미국의 신제국주의 정책의 안에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에는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국내에 미군 기지가 있고 국토를 미군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경제적인 면에서 무리한 부탁을 해와도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나 저의 주위에 있는 물건들을 보면 우리가 미국의 신제국주의 정책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은 애플사의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쓸 때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워드나 엑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아마존이라는 미국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혹시 넷플릭스라는 미국 회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코로나에 백신을 맞으신 분도 미국의 제약회사 파이저의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나 제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미국 회사의 제품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제국주의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미국 기업의 제품을 많이 구입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에 미국의 평균 주가는 8배나 늘어났습니다. 1990년대에 일본의 반도체가 세계에서 으뜸이 될 것 같은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좌절됐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제조업계에서는 미국의 엔비디아라든가 Advanced Micro Devices AMD라는 회사가 세계에서 으뜸 가는 회사들입니다. 일본에서는 자유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아주 오랜 기간 여당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원래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의 정책을 일본에서 반영시키기 위한 단체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민주당이 여당인 것이 미국에 대해서는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해서 중국과 접근하려고 했을 때에 일본에서도 타나카 가쿠에이라는 수상이 중국을 방문해서 미국보다 더 중국에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미국보다 중국에 더 의존할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험하다고 느낀 미국 정부는 타나카 가쿠에이라는 일본 수상이 미국의 군수 제품 기업 록히드 마틴이라는 회사와 뇌물 수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서 일부러 타나카 가쿠에이 수상이 체포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이 중국에 접근할 것을 막았습니다. 타나카 가쿠에이 수상은 1970년대에 이미 장래에 중국이 반드시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식으로 미국은 항상 일본이 미국의 영향 아래에 남아있도록 여러 가지 수단을 써온 것입니다. 이것이 신제국주의입니다. 대한민국 국내에서 살아간다면 영어가 거의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교육이 남아있죠.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의 인생 중에서 영어를 조금 알고 있었던 것이 아주 도움이 됐다라는 순간이 있었던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만 계속 살아간다면 영어는 전혀 몰라도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대한 영어 교육이 있고 대학교 입시에서도 영어라는 과목이 있고 어른들 사이에서도 토익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이 아주 유익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미국의 신제국주의의 영향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라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신문 기사에 나오는 것 같은 아름다운 한국어, KBS의 아나운서가 뉴스를 읽을 때 쓰는 것 같은 아름다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국어로 아름다운 문장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왜 영어를 공부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